여러분, 오셨나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검은 밤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혹은 너무 피곤해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몸을 편하게 릴렉스 하시고 제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검은 밤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소나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에 실업고등학교 금융회계과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우선 제가 이 기묘한 일을 겪은 것은 2017년도 5월달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죠. 참고로 저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방학 때만 와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빠는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가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가끔씩 가다가 야간 일도 하시거든요. 그날은 아빠가 야간이 잡히신 날이었는데 엄마가 내일 때마침 쉬셔서 함께 나가셨어요. 아빠가 심심하실 테니까 옆에서 말동무라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저는 혼자 남아서 K짱 언니의 밀린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4시에 나가셨으니까 약 4시간 동안 계속 언니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8시쯤 돼서 밥을 먹으면서 언니 영상들을 보다가 나홀로 숨바꼭질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제가 보고 있던 영상은 화장실의 카나코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화장실의 카나코짱을 보다가 뜬금없이 연관성도 없는 나홀로 숨바꼭질이 떠올랐는데요. 집에는 나밖에 없고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엄청난 쫄보여서 공포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 며칠을 넘어서 아니 1년 넘게까지 기억이 나서 잠도 잘 못 자는 바보가 이상하게 그날은 필이 탁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 쓸모있는 인형이 없나 하면서 두리번 거리는데 인형이 딱 2개 있더라고요. 언니의 손에 하트가 달린 오버액션 토끼 인형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목도리를 한 부토 토끼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인형을 희생시킬까 내 인형을 희생시킬까 고민하다가 언니 인형을 건들면 언니가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저를 막 혼낼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부토 토끼 인형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인형을 들고선 거실로 와서 인터넷에서 봤던 준비대로 소금물이랑 커터칼. 이 커터칼은 혹시 몰라서 날을 다 자르고 세 칸만 남겨놨었어요. 이마저도 뭉툭하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붉은 실, 쌀, 가위, 손톱깎이를 준비했어요. 인형의 등에 실을 잘라서 솜을 뽑고 그 안에다 쌀을 넣고 제 손톱이랑 머리카락도 2가닥 잘라서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붉은 실로 꼬매고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숨기로 결정해둔 안방의 옷장으로 폰 하나랑 성경책, 십자가 목걸이, 소금물, 휴대폰을 들고 숨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막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바닥을 긁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깔짝깔짝깔짝 되는 소리?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동물을 기르지 않아요. 아이비라는 식물 하나 키우는 집인데 무슨 동물이에요. 그런데 뭔가 긁는 소리는 계속해서 나고 쓰는 지금도 오싹오싹해요. 그래서 결국에 근처 동네에 사는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에 사는 애였는데 제가 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나 홀로 숨바꼭질 해버렸어.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라면서 도움을 청했죠. 처음에는 친구가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한테 뭔가가 긁는 소리가 계속 난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때서야 이 친구가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제발 좀 와주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했더니 친구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라는 답변이 와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벽장에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서워서 눈까지 꾹 감고 있는데 언니, 왜 칠판 긁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싶더니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쳐서 이 짓 한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친구가 와서 간신히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인형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인형을 딱 잡았는데 뭔가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물이 떨어진 건 줄 알았는데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뭐지? 라고 해서 봤더니 바로 제가 썼던 커터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분명 제가 썼을 때는 뭉툭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날카로워진 거예요. 언니, 이 이야기 진짜 실화 100%예요. 어쨌든 저는 그 칼을 보고 기겁을 해서 제 친구와 함께 인형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달려나와 단지에서 5분가에 가면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신문지로 인형을 감싸고 미친 듯이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물에 젖어서 잘 타지도 않았는데 낑낑대면서 간신히 태우고 그 커터칼도 버려버리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잤는데 지금도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니,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집에 들어갔을 때 안방 문 앞이 물이 고여가지고 양말이 다 젖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 인형이 발견된 건 우리 언니 방문 앞이었어요.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 숨어라 머리카락.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봉봉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3살의 한 아기의 엄마입니다. 귀신을 보고 경험한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써야 할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제가 쓴 모든 글은 다 실화이며 제가 겪고 저로 인해 제 주변 가족, 친구들까지 겪은 이야기입니다. 글재주가 없으니 일단 있는 대로 써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하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중3이 될 무렵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모아
살던 곳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내 방이 생기고 침대가 생기고 책상에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는 곳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에서 겪게 될 4년 동안의 무서운 일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집에 이사를 가고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즐거울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도착하면 동생이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 누구 기다려? 라고 하니까 동생이 아니, 누나 기다렸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라고 물으니 누나, 집이 무서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매일 저를 기다리던 동생은 결국 제가 늦게 집에 갈 땐 친구네 가서 똑같이 늦게 오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셔서 매일 저녁 9시나 되셔야 들어오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잘 지내는 중에 아빠가 제 동생과 저를 지켜줄 거라며 작은 미니어처 슈나우저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큰 집으로 이사 오니 적응이 안 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보이셨겠죠. 확실히 강아지가 집에 있으니 동생도 집에 먼저 들어가서 강아지랑 있고 작은 강아지여도 든든하더라고요. 이때 강아지가 3개월짜리 아기 강아지였어요. 그렇게 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비가 주룩주룩 오는 장마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강아지가 제 방에 들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잘 놀다가도 갑자기 제 방으로 뛰어가 엄청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온 사방으로 짖고 침대 위를 보며 짖고 책상을 보며 짖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그래? 이리 와! 하고 데리고 나가려는데도 끝까지 짖더라고요. 그땐 그냥 짖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또 어김없이 제 방에 들어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옷장을 보고 마구 짖다가 낑낑거리더라고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요. 그때 뭐가 흠칫했어요. 뭐지? 왜 갑자기 저러지? 하며 방으로 가서 불을 켜고 강아지를 안으며 장군아, 옷장에 뭐 무서운 거라도 있어? 왜 낑낑거려? 아무것도 없는데. 하곤 저도 엄청 무서웠지만 아무렇지 않아 하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왠지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초저녁. 잠에서 깨니 집에 저 혼자고 가족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깨우지 않았다고 하고요. 빨리 오라고 투정을 부리며 전화를 끊고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귓골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이따 또 몇 분 후 싸늘해진 느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또 몇 분 후 싸늘. 그러다가 정말 엄청나게 싸늘한 게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무서워서 뒤도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동생 방 창문에 누가 벅벅벅 하면서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혹시 옛날 창문 아세요? 그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형체만 보이게 되는 나무 테두리 창문이요. 저희 집 창문이 다 그런 창문이었거든요. 어쨌든 동생 방 건너편은 보일러실이라 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정말 자동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 글쎄 창문에 쫙 펴진 손바닥 모양이 찍혀있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컴퓨터 책상 위로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엄마! 엄마! 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엄마가 제가 우는 소리에 뛰쳐 들어오시고 딸, 왜 그래? 괜찮아? 엄마 왔어, 괜찮아. 저를 달래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몸이 허한 것 같다며 그런 건 세상에 없으니까 걱정 말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이게 제가 처음으로 목격했던 귀신 손이었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남유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쌍둥이에요. 고등학교 때 방을 따로 쓰지 않고 쌍둥이 동생과 공부방이랑 침실로 나눠서 같이 썼는데 같은 학년인 저희는 숙제도 똑같아서 공부방에서 숙제를 같이 했어요. 그날은 제가 숙제를 먼저 다 하고 침실로 왔어요. 자려고 누웠을 때 신고 있던 수면 양말이 답답해서 벗어서 침대 위에 그냥 뒀어요. 수면 양말을 선반에 정리하고 자려다가 일어나기 귀찮아서 그냥 침대에 둔 채로 누워 있었어요. 마침 동생이 침실에 들어왔어요. 숙제 다 했냐? 아, 좋겠다. 나 먼저 잔다. 야, 근데 나 수면 양말 좀 선반에 놔줘. 라고 했고 동생은 양말을 접어서 선반 위에 두고 잘 자라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고 한참 잠을 자다가 계속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동생이 제 자는 모습이 웃겨서 구경하면서 웃는 줄 알았죠. 그땐 서로 자는 모습 찍어서 놀리곤 했었거든요. 몸이 너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웃음소리가 라고 하면서 남자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제 동생은 여자예요. 쩌렁쩌렁 하하하하 하는 소리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잠에서 깨려고 했지만 눈도 안 떠지고 몸도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가위에 눌린 거였어요. 힘겹게 눈만 떠서 잠을 깼는데 어두운 방 안에 동생이 서 있더라고요. 얘 숙제 다 했나 보다. 혼자 자기 무서웠는데 잘 됐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서서 눕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해?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저도 가만히 동생을 쳐다봤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공부방까지 들리게 소리를 쳤더니 동생이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어요. 야, 뭐야, 왜 그래? 동생이 왔더니 제가 봤던 그 사람은 없어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나 방금 가위 눌리고 이상한 거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숙제 그만하고 빨리 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야, 근데 이거 왜 다시 여기 있어? 동생이 나가면서 선반 위에 두었던 수면 양말이 다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 장난을 치고 웃고 있었던 걸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이영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쿄 K장님께 제보합니다. 출처는 저희 신랑인데 신랑 허락받고 보내요. 지금부터 남편분의 성함은 영남씨로 지정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주택에 살았는데요. 그날은 혼자 방에서 감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한참 나른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밖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영남아, 문 좀 열어. 저는 힘든 몸을 이끌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안쪽 현관문이 유리로 된 샤시문으로 반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무언가가 있어도 형태 정도만 보이는 문이었습니다. 제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밖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방금까지 엄마 목소리를 듣고 나갈 때만 해도 밖은 환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는 순간 스르륵 하고 밖에서 마치 조명이라도 꺼진 듯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까? 순간 너무 놀란 저는 뒷걸음질 치며 뭔가 음산한 기운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남아, 문 좀 열어달라니까. 몸살 기운이었지만 다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제 이름까지 부르며 열어달라는 소리에 다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또다시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또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세 번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남아, 문 안 열고 뭐하니? 이번에도 무시할까 하다가 문까지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나갔습니다. 역시나 또 문 손잡이를 잡아보니 다시 어두워지는 겁니다. 정말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나질 않아 도망치듯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 쪽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떠보니 초저녁이더라고요. 나가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들어오시고는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낮에 나가셔서 아버지를 만나 볼일을 보시고 같이 들어오시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선 나 중간에 집에 들린 적 없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서 헛것을 들었나 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친구 녀석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녀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그거 귀신이었을지도 몰라. 그때 네가 만약에 문 열어줬으면 아마 너 더 아팠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지. 왜 어서 들었는데 귀신은 딱 3번 부른다잖아. 그래서 너 어제 몇 번 불렀다고 했지? 영남아, 문 안 열고 뭐하니?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루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짱 언니.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의 캐스키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는 7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 서울로 올라갈 땐 돈이 많이 없는 상태로 올라간 거라 원룸 1층에 살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원룸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주택가들이 붙어있는 형식이었고 1분에서 2분 정도 걸어 나가야지만 도로가 나오고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만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뭐 반지하보다는 1층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 원룸을 계약했어요. 혼자 사는 거라 무서웠지만 그때에는 그 집만으로도 감사했죠. 제가 그 집에 살게 되었을 땐 봄이었어요. 제 방 창문 뒤로는 바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바깥에서 안이 다 보이기 때문에 창문에 바로 블라인드를 달았고요. 여름이 되기 직전까지는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름부터였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에어컨을 많이 쓸 수가 없었던지라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만 쐬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녁엔 엄청 조용해지는 동네라 밖에 사람 발소리도 다 들릴 정도였죠. 자려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슬리퍼 신었을 때 쓱쓱 그 걸을 때 나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집 밖에서 들리길래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겠거니 하고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제 방 창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머리 위쪽이 바로 창문이라 일어나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라 벌떡 일어나서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또 다음날도 계속 제가 자려고 누워있는 시간에만 쓱쓱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고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로 3일쯤 지났습니다. 한두 번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3일 내내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언가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지내면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당분간만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네 집에서 한 2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입구를 들어가서 집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의 옆집 문 앞에 노란 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왜 저 줄이 쳐져 있는 걸까? 저건 보통 사건 현장 같은데 앞에 쳐놓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미친 듯이 돋았습니다.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간 것 같은 흔적, 방바닥에는 담배꽁초들, TV도 본 건지 TV도 켜져 있었고 수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제 방 상태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집에 없으셨던 게 천만 다행이네요. 옆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집을 먼저 들렸던 모양입니다. 라고 경찰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만약 밖에서 났던 그 슬리퍼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지냈다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제가 됐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 전 같이 지냈던 친구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 옆집에 살던 여자분이 당했던 사건이 기사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확인해봤는데 커플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남자분이 집에 없었던 날 살인범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 여자분은 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몇 달간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정말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보안이 철저히 돼 있지 않은 곳에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기사, 뉴스, 그리고 K장의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로 접하게 되는 많은 살인사건들.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자주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K장님. 항상 재밌게 영상을 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이번에 컨텐츠를 새로 만든다고 하셔서 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신기할 것 같고 항상 재미있게 영상을 보기도 해서 재미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보냅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하굣길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고 전교생이 1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고 친구들은 학교 옆 작은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어서 아파트와 반대 방향에 살고 있는 저는 항상 혼자 학교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시골이어서 넓은 밭이 많았고 집들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학교하기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매일 부모님께서 저를 차로 학교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날은 항상 하굣길에 차를 타시고 마중을 나오시는 부모님이 지방으로 결혼식에 가셔서 집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마구 내리진 않았지만 안개가 자욱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길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음침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기 위해서는 혼자 하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교를 하고 있는 중 집에 가는 골목길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와 같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저씨는 키가 크고 마르고 머리가 길었고 검은 모자를 썼습니다. 또 비가 오는데도 이상하게 우산도 쓰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최대한 아저씨와 멀리 떨어져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다시피 걸어가 아저씨가 손가락만하게 보일 만큼 앞질러 갔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아저씨를 경계하며 걸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아저씨와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구나. 에이, 괜히 의심을 했나? 하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한 5분쯤 걸었을까?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명 아저씨와는 손가락 크기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와 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제 뒤에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접고 뛰었다가 걷기를 반복하며 계속 아저씨와의 거리를 뒤돌아 확인했습니다. 한 15m 정도 떨어졌을 때 아저씨와의 거리를 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아저씨는 저에게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렇게 뛰어가지 마. 어차피 너네 집에서 만날 거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 아저씨가 따라온다는 게 직감에서 확신이 들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다리가 굳어져 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아저씨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소름 끼치게 웃으며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웃음을 보자 저는 절대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 머리를 뒤엎었고 막 뛰어갔지만 초등학생이 성인을 이길 수가 없죠. 아저씨는 빠르게 저를 쫓아왔습니다. 아저씨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한참 아저씨와 실랑이를 벌이며 뛰어가는데 어떤 차가 제 옆에 서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에 타고 계셨던 분은 저와 같은 마을 교회에 다니시는 나이가 있으신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밭에 가는 길이니까 집까지 태워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 차를 빨리 탔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아저씨는 가만히 서서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 아저씨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께서
아까 그 아저씨가 소리친 말을 자택에서 들으셔서 차를 끌고 나와보셨는데 제가 그 아저씨와 둘만 길에 있으니까 서둘러 저를 태우셨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이란 문은 꽁꽁 잠그고 혹시나 아저씨가 우리 집을 찾아올까봐 창문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휴대폰도 없을 때여서 혼자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 저는 그 길을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길고 무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릴 적 저에게는 아직 몇 년이 흐른 지금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가지 마. 너네 집에서 만날 거니까. 검은 밤의 끝에 도착하셨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잠들지 못하셨나요? 검은 밤 속 당신은 정말 혼자인가요?